각자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만큼의 결핍이 많은 경우에는 유예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내 마음에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먹거나 예쁜 걸 보면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날 희생했는데 누군가의 희생이 자립의 전제가 되는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예요. 죄책감을 덜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미안해해야 돼요. 독립은 우리의 꿈이었는데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 송길령입니다. 시대예보라는 어떤 제목을 짓게 된 이유는 우리가 날이 갈수록 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한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보다 더 큰 거는 인생 준비이기 때문에 전체의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나의 자원을 어떻게 채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게 돼가지고 이름을 시대예보라 지은 거고요. 이번에 드리는 첫 번째 예보는 어떤 거냐면 핵개인의 도래예요. 지금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면 분화라는 부분들을 계속 관찰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가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숫자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체성을 갖고 자기 의사결정권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열망이 커지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정의할까 하다가 뉴클리어 패밀리라는 말이 핵가족이었다면 이제는 가족보다 오히려 개인으로 더 잘게 쪼개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거를 핵개인인 뉴클리어 인디비주얼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핵개인이라는 단어를 도출할 때까지의 생각의 변천이 있었어요. 우리가 날이 갈수록 상호 의존성이 조금씩 이완되어 가고 있구나. 이유는 두 가지인데 내가 도움을 얻는 대상 자체가 예전처럼 사람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립이 커지고 있구나라는 지능화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령화예요. 예전에는 다음 세대의 분들이 더 많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우리의 생애가 짧았단 말이죠. 이제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100살을 충분히 꿈꿀 만큼 길어지고 있고 다음 세대의 탄생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일상을 의탁하면 그분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이 고령화와 지능화라는 두 가지가 나선으로 이렇게 겹쳐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각자가 스스로를 도모하는 형태로 간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저도 핵개인을 도모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립을 보시는 분들도 핵개인을 꿈꾸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핵개인이실 거예요. 자기 주체성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내 삶을 계속 계획하시고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시는 분들은 다 핵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세대 얘기를 하실 때 이런 얘기 하세요. 새로운 세대는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세대는 인정 욕구가 크잖아요. 근데 예전 분들도 똑같아요. 인정 욕구는. 어떤 거냐면 타자화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의 사고체계라든지 혹은 욕망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특이한 사람으로 보통 치부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썼던 책의 내용도 핵개인의 시대라고 얘기했지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기성이었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나의 생각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라면 이미 핵개인이에요. 그렇지 않고 젊은 분들도 본인의 관습이 예전의 방식을 답습하거나 혹은 의존적으로 간다면 핵개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었는데 독립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방송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PD 시험 봐야지. 언론고시를 보고 들어온 다음에 기술을 배우고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도 유튜브 채널 열어요. 그만큼 가상화, 지능화,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혁신이 선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함께 그만큼의 역량이 더 많이, 더 넓게 요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수혜를 내가 어떻게 온전히 누릴 것인가를 꿈꾸겠죠. 그분들이 핵개인이에요. 핵개인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각자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결국 그만큼의 부를 이루는 작업을 선행하고 그 다음에 핵개인을 도모해야지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순간 그만큼의 결핍이 많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유예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내 마음에 있을 것 같아요. 금전적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어떤 누군가한테는 요만큼의 자본이 굉장히 큰 자본인데요.
어느 누군가한테는 그냥 식사값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어느 정도의 자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한 나의 태세와 준비가 어떤 형태의 밀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영원히 내일 혹은 무지개를 찾는 소년처럼 계속해서 그 다음만 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체성을 계속해서 위협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방향의 변화가 순방향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계속 드는 생각이 이건 부족하고 이거는 진 빚이 있고 이건 사회적 규칙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그 관행을 따르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걸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왜요가 있어요. 왜 해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하던 건데요. 그러면 왜 하던 거였죠? 라는 부분을 고민해보고 만약에 그 왜에 정당한 대답이 없다면 멈춰야 됩니다. 내 욕망인지 타인의 욕망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타인과의 연결성 속에서 그런 허급한 부분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때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나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무런 대가와 보상 없이도 누군가는 작은 풀을 보면서 기뻐했던 분들이 계시고요. 누군가는 작은 곤충이 움직이는 거를 1시간 동안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나의 애호가 꽃피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눈초리 없이 내 스스로에 들어있는 애호를 발견하는 작업들은 나의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고 그를 기반으로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거기서 발견을 스스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체성을 가진 나의 직업에 대한 어떤 도모라는 건 늘 해오던 일이었는데 그 단위가 좀 더 작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힘든 일을 다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이 혹은 우리 부서가 이 정도의 규모가 요구됐거든요. 협업도 사람들 사이에 끈끈한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유대에 대한 어떤 품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보다 스스로 할 수 있고 기계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독립된 주체들이 순간적으로 연대하는 형태의 플랫폼으로도 일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결성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요구되거나 혹은 시행되는 것들이 보여요. 다시 말해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연대의 방법 자체가 많은 투자를 요구했다면 이젠 그렇지가 않고 단독자로서 완결할 수 있을 만큼의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내가 관장하고 숙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올라오는 역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AI라는 친구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그 데스크 잡을 많이 돕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동화의 물결이 주로 많이 효용을 얻었던 곳이 물리적인 형태의 일을 돕는 일이었다면 기계의 도입이라든지 혹은 공장의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창의적인 일,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굉장히 많은 형태의 새로운 툴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터의 변화라는 것들이 더 많이 그다음 빠르게 전면적으로 다가오는 걸 느끼면서 그만큼 변화에 대해서 좀 당혹해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 상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제 강연 자료를 만들 때 예전 같았으면 많은 그런 레퍼런스들을 찾고 거기에 있는 어떤 저작권의 허락을 받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들을 가져와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파 같은 거를 그냥 몇 가지 프롬프트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면 전문가에게 부탁하거나 혹은 그만큼 저작권에 필요한 자료들을 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계했다면 지금은 그만큼의 퀄리티가 안 될지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손쉽게 몇 가지의 명령만 만들 수 있을 만큼 자유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습득하고 그 다음에 이미 완성된 여러 개인들과 교류하고 그를 기반으로 연대함으로써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리 다음에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량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상호 의존성이 커지는 경우에는 핵개인으로 거듭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의 기회는 김 대리님이 잘하시죠. 영원히 김 대리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가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전가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느 순간인가 무능력해집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도 호미와 낫으로 했다면 지금은 좀 더 큰 기계를 쓰고 자동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생산의 수단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수단을 익혀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예전 방식으로만 내가 혁신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은 사람들에게 나의 일을 전가하면 그다음부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핵개인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도구가 나오면 그 지능화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역량을 계속 현행화시켜야 됩니다. 좀 섬찟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함께 할 동료 구성원들을 모실 때마다 했던 태도가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한 100분 정도 모시고 싶은데 어떤 분이든 훌륭한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100분을 어떻게 우리가 선별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예전의 방식은 이런 얘기였어요. 가장 훌륭한 분이요. 어떻게 할까요? 시험 볼까요? 뭐 어학시험, 그다음에 뭐 상식시험 이런 식으로 가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을 때 저는 대학 나왔는데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대학 받고 대학원 더요. 저는 학위가 2개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이렇게 경쟁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가 그 역량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냥 어차피 그분들 중에서 제일 좋은 분이니까 오시면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은 그러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트레이닝도 있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일은 배우시면 돼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런 분도 소중히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다른 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분이 있어 왔으면 좋겠어요. 특정한 어떤 기회나 혹은 깊은 생각, 고찰 경험 있는 분을 모시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채용이라는 형태의 단어가 많이 쓰였다면 지금은 인재 영입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가 일반적인 업무는 자동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배울 수 있고 숙련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자동화되면 지금은 자동화가 안 되는 분들을 모셔와야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거든요. 변화 속에서 각자는 영입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미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환경에 갈 테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포텐셜을 우리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ability, 능력을 입증해야 됩니다. 적자생존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책에 좀 많이 녹였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효도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효도가 정말 될 수는 없죠. 근데 효도라는 행위에 대한 우리의 어떤 무게가 너무 지나치게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연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었어요. 출생률이 1960년도가 6.0이었고 굉장히 많은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이 드신 분들을 돌보기가 좀 수월했단 말이죠. 이제 그렇지가 않고 뭐 출생률이 막 0점대를 찍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100년씩 길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관계만으로 의탁하는 것이 맞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돌보는 거로 인생을 전부 다 보내면 그 다음 세대의 인생이 상당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각자 살자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이유가 뭐 빈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전부 다 지금까지 가족 단위에서 상호 부조하고 연대가 아닌 의무로 그것이 너무 깊어졌을 때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의 삶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이완시키는데 그냥 이완시키면 불안전해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든지 자원의 어떤 할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새롭게 정의해 보자는 얘기를 반드시 추가합니다. 핵개인은 가족 안에서 지금처럼 사는데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자기 선택으로 올라갔을 때부터 핵개인의 삶을 그대로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챙기죠. 근데 그것이 나한테 의무로 다가온 게 아니라 부모님과의 지금까지의 연한 그만큼의 애정, 그 다음에 나의 그만큼의 여유 이렇게 간다면 그거는 내가 베푸는 것이고 그만큼에 대해서도 부모님은 감사해 하실 것이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대등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당연히 모셔야지 라든지 전통이야라고 하는 순간부터 좀 막막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기 주체성, 독립성을 기반으로 상호 간의 주고받음에 대한 것들도 대등하게 가자라는 것도 핵개인의 태세가 됩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것 중에서 흥미로운 몇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K도터의 컴플렉스 같은 거예요. 맛있는 걸 먹거나 예쁜 걸 보면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희생했는데 나는 현재의 나의
누리는 것들이 나의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희생을 기반으로 했는데 내가 이걸 온전히 누리는 것이 맞냐, 막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본다면 부모님의 희생이라는 것이 나의 형성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감사한 얘기인데요. 거꾸로 누군가의 희생이 자립의 전제가 되는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예요. 한국이 압축 성장을 하는 바람에 빈곤의 세월에서 풍요로운 세대로 변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과거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이라는 것이 삶의 흔적처럼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이 희생이라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생존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자원이 없었고 그 다음에 과로했고 그만큼의 투자가 선행되었으니까 지금은 이룬 거거든요.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의 삶을 누리거나 추구할 때 죄책감을 덜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미안해해야 돼요. 그럼 본인한테는 건강하지 않고 사회의 방향성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되 연좌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원죄처럼 미안함을 안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은 돌봄을 위한 도구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돌봄을 펼치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을 의무와 천형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이고 대등한 형태의 교류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는데요. 왜요? 의무니까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의무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관계가 더 친밀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되죠. 원해서 간 게 아니라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친밀함이 존재한다면 훌쩍 가서 뵐 수도 있고 잠깐 배워도 그만큼의 교류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대와 거기에 따른 교류는 더 많을 거고요. 다만 그게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의 의지로 갈 때부터 진정한 형태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러려면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대등함이에요. 그를 기반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따른 토론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세의 대등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쪼개지고 흩어지고 홀로 섭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서는 거예요. 서고 나면 서 있는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동료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럼 같은 애호가 있고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연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사람들이 연대를 시작하고 그를 기반으로 대등한 관계를 성립하는 것들이 앞으로 핵개인들의 그 다음에 행동이 될 겁니다. 자립해야 돼요. 의존하는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그만큼의 관계는 항구적이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계속 도움을 청하고 되갚음이 없어지면 아무래도 꺼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이완시키는 게 가장 소중한 대등한 관계의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교류의 대상의 넓어짐과 그분들과의 교류의 방법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삶이 그 이전에 어떤 선배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팔로우 숫자,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우연한 만남,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야말로 농촌에 있던 사람들의 집성촌이라든지 교육을 했던 분들의 만남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이도 당연히도 단속적 관계로 접어들기 시작해요. 정해진 숫자와 항구적으로 함께 있었다면 평생, 지금 그렇지가 않고 잠시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는 형태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만큼의 어떤 항구적인 약속이 조금씩 흩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식이었어요. 내 동창, 50년 지기 친구. 그와는 일생을 논의하고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운명이지만 어떻게 본다면 맞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감내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는 취미가 낚시인데 나는 오히려 포켓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맞춰 나가는 거였어요. 이제 그렇지가 않고 포켓볼은 나의 친구와 함께, 예술적인 형태의 나의 취향은 이런 분들과 함께 나의 취향과 조예를 분산해서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만큼의 특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올인했던 관계가 이제는 오히려 대등한 다양한 형태로 펼쳐졌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외로움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형태의 축복이 아닐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모색하고 만들어 왔는데요. 함께 공부하는 분들을 계속 만나고 그분들과 교류하면서 저희는 이제 도반이라고 불러요. 그분들과 토론을 3시간씩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과정이 즐겁지만 제일 즐거울 때 언제냐면
제가 모르던 걸 깨달았을 때예요. 그분들의 다양한 어떤 감각과 그들의 해안을 기반으로 제 생각이 바뀌었을 때, 그때 엄청난 그런 유레카를 느끼거든요. 그때가 가장 기쁠 때예요. 그때만 느끼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참 소중하다는 거였어요. 어느 순간에 느껴지는 건 이분들에게 계속 의지하면 독립성도 떨어지고 그분들에게도 짐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자연스레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로부터 기회를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어떤 이미지는 어떻게 찾아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툴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분들의 노하우 중에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 배워 나가거든요. 이제 거꾸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작지만 알려드리고 이런 방식의 서로 간의 주고받음이 각자의 완결성을 더 향상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핵개인 시대의 협력은 대등한 완성된 각자가 그만큼의 공평한 품앗이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분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그만큼의 짐을 지지 않고 베풀어 주려는 배려의 태도가 요구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핵개인의 덕목이 될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상호 존중이라는 게 응당 필요해요. 이유는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의 배려라는 게 당연한 예의로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효용으로서도 요구돼요. 이유가 배려하면 대등해지고 대등한 만큼의 서로의 마음이 주고받음이 있으면 더 그만큼의 케어링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걸 나누고 싶고 호응되어지는 만큼의 교류가 깊어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존중과 배려가 있을 수 있는 관계를 계속해서 많이 가꿔 나가고 그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안온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작업들이 요구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나의 관계가 더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출발이 뭐냐면 대등함이에요. 대등해야 그만큼의 존중할 수 있고 존중했을 때부터 나의 감각기관이 확장되어지고 더 다채로운 인풋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양성의 유지와 그걸 기반으로 했던 창의성이 꼽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도미노처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억압하고 의무로 다가갈 때부터 진심이 아니라 내가 억눌린 자아를 기반으로 의무를 수행하는 걸로 낮춰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평등하고 존중할 수 있는 대상을 그만큼의 존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들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핵개인이 되어 갑니다. 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고 그만큼의 자립이 있은 후에 큰 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결된 사회 속에서의 상호 연대가 때로는 의무이자 짐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사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합의와 지원 시스템이 따라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꿈을 간직하시고 그 방향으로의 도모를 하면 전체의 사회 모둠의 합의는 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